연구 프로젝트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실시간 수업이 아닌 녹화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두이노로 센서 측정하기, PWM 사용하기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모터를 제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모터 제어하기 이고,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로 모터의 종류. 여러분들이 이제 모터가 무엇인지 좀 생소할 텐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세한 것들을 좀 찾아오는 과제를 하나 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두이노로 DC 모터 제어하기. 일단 오픈루프로 하는 제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터가 이제 움직일 텐데 이제 모터의 각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각도를 측정하는 엔코더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룰 것이고, 이제 아두이노로 엔코더의 신호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네 번째로는 모터의 피드백 제어를 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두이노는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모터와 그 모터를 다루는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나 배터리 같은 것이 선정은 됐는데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모터를 하나씩 다 주고 개인별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재료가 100%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전에 잠깐 설명했던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아두이노와 모터를 제어를 해보는 걸 연습을 해보고, 이제 실제로 모터를 받았을 때 그걸로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를 미리 좀 연습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쪽 그림과 같이 팅커캐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화면에 여기에 아두이노랑 9V 배터리, 그리고 가운데 모터 등이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모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4개가 되면은 외골격, 엑소스켈레톤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게 7개, 8개, 9개가 되면은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슈바라는 로봇을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충 로봇팔, 드론, 자동차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종류를 보면 모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식 모터, 두 번째는 봉합식 모터, 세 번째는 수압식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다른 말로 액추에이터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액추에이터. 그래서 전기식은 이제 보통은 일렉트로닉 모터라고 많이 하고, 공합식은 푸뉴매틱, 수압은 하이드라우릭이라고 많이 합니다. 간단한 형태를 보면 왼쪽에 보이는 건 일렉트로닉 모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모터의 형태이고, 전기를 줘서 회전자를 회전시켜서 모터가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모터입니다. 특히 이런 전기식 모터는 내부에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어요.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터 내부에 코일이 엄청 많이 감겨져 있는데, 이 코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워가 세게 나와요. 그래서 전기식 모터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강한 힘을 냅니다. 그리고 푸뉴매틱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기압을 주입을 시키면 모터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공합식 모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러한
만들어줘야 하는 펌프가 엄청나게 크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머시 모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펌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펌프 시스템, 또 이 펌프를 제어하는 전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모터보다 주변 기기가. 그래서 좀 무거운 시스템이라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압식 모터는 공기압 대신에 생긴 거는 우리 푸뉴매틱 모터랑 비슷하게 생겼고 물을 이용합니다. 이제 물을 이용하는데 사실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서야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모터의 종류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전기식 모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일렉트로닉 모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자료를 좀 보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 MS3라는 블로그인데 저희 기경학과 08학번 선배이고 예전에 저희 공경철 교수님 그 조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자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 들어가면은 모터, 제어, 센싱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DC 모터가 있고 AC 모터가 있습니다. 자, DC 모터, AC 모터가 있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AC 모터는 우리가 익히하는 220V 콘센트 있잖아요. 220V 콘센트를 이용해서 전기 공급을 받습니다. DC 모터는 220V 콘센트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하면은 이 사이에 인덕터나 SMPS라고 하는 스위치 모듈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장비들을 요구를 해요. AC를 DC로 바꾸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가장 간단히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C 모터를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예로는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또는 선풍기 같이 그렇게 그냥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DC 모터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웬만한 모터들은 다 DC 모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그런 걸 썼을지 모르겠는데 미니 자동차들 있잖아요. 배터리 꽂아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 DC 모터입니다. DC 모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DC 모터인데 보통 브러쉬 DC 모터라고 하고 또는 브러쉬리스 DC 모터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BLDC 모터라고 죄송합니다. BLDC 모터라고들 부릅니다. BLDC 모터. 이제 이것들의 차이점을 잠깐 볼 건데 아주 일반적인 DC 모터는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우리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가 흐를 때 자기장을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자석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회전자가 돌게끔 만드는 것. 이제 이런 게 DC 모터이고 자,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자석이 가운데에 있고 바깥쪽에 UVW라는 상이 있어요. 이렇게 UVW라는 상이 있고 가운데에 있는 전극이 바뀌면서 외부에 있는 통이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영상을 같이 보면 가운데에 있는 코일이 전기를 흐르게 하고 바깥에 있는 회전자가 돌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전극이 바뀌면서 바깥에 있는 회전자를 돌게끔 만들어주죠. 이제 이런 게 BLDC 모터입니다. 이제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큰 파워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브러쉬 DC 모터 같은 경우는 BLDC 모터보다는 좀 내구성이 약해요. 하지만 가격이 쌉니다.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 BLDC 모터를 쓰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서 1인당 하나씩 쓰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러쉬 DC, DC 모터라고 하는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잠깐의 여담이라면 DC 모터와 BLDC 모터는 약간 제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했던 AC 모터 같은 경우는 우리 콘센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네. 이 안에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빙글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AC 모터를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은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낼 것은 우리가 모터를 다루는 메카트로닉스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과제를 내겠습니다.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그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글과 그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AC 모터, DC 모터, BLDC 모터란 무엇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의 정의, 특징 정도로만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 이걸 왜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모터에 대한 그래도 간단한 이해는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모터를 다루는 데에 좀 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히 모터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다루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위험성 같은 것도 조금은 알고는 시작을 해야 여러분에게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터에 대한 얘기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실제로 아두이노로 모터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같이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픈루프 제어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 2번에 대한 내용이고 간단하게 이 아두이노로 DC 모터를 제어하려면 몇 가지 도구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전기식 모터잖아요. 전기식 모터에는 첫 번째로 모터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제 DC 모터를 사용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우리는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죠. 아두이노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또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모터가 5V짜리라고 하면 모터, DC 모터,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격 전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5V, 12V, 24V, 48V 쭉쭉쭉 이 전기를 줘야만 모터가 구동이 돼요. 이제 5V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가 5V를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전기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로 가면은 전기 장치들이 필요해요. 말인즉슨 배터리를 쓰던지 아니면은 뭐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전기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파워 서플라이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장비인데 콘센트를 꽂아서 그 콘센트가 AC 전기 교류인데 그걸 직류, DC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이 녀석을 보면은 콘센트를 꽂고 이제 밑에 보이는 빨간색 플러스, 검은색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두 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아요.
그 다음에 볼티지를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전격 전압을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모터를 사용할 것인가 고르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지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릴 모터 그리고 지금 이 수업에서 사용할 모터는 12V 모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 12V를 골랐냐고 하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품이 12V보다 크면은 좀 너무 비싼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해서 좀 금액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5V짜리는 힘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이번 4월 안에 할 임피던스 제어를 구현하는 데에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게 12V짜리였고 이제 여러분들께 간단한 건전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배부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이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12V를 쓰니까 12V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2V를 제공하는 전기 시스템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배터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배터리라고 하면은 충전식 뭐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충전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건전지 모두 다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는 5V를 낼 수 있는데 모터는 12V로 운용을 해요. 자 그러면 5V로 12V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필요하고 이제 이게 모터 드라이버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은 우리는 아두이노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팅커캐드를 같이 켜보죠. 처음부터 같이 해볼까요? 여기 이제 tinkercad.com을 들어가서 이제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고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올 건데 여기서 circuits를 누르고 create new circuit를 누르면 됩니다. 네, 영어를 오랜만에 말해서 발음이 안 나오네요. 자 이제 이러한 페이지가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모터를 골라보죠. 맨 위에 베이직 대신에 5를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사용할 모터는 자, DC 모터 with encoder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녀석을 갖고 와 봅시다. 여기서 RPM이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612로 바꾸죠. 이제 RPM은 분당 회전수 우리가 전압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RPM이 빨라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모터 골랐고 그 다음은 아두이노를 가져와 봅시다. 아두이노를 가져올 건데 이게 지금 회전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아두이노를 클릭하고 회전을 좀 시켜줍시다. 자, 아두이노 골랐고 다음에 배터리가 필요해요. 전기 시스템. 자, 저는 12V를 만들 건데 제가 그냥 이 안에서 해보니까 바로 12V를 주면은 좀 전기 효율 때문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큰 배터리를 사용을 합시다. 저는 9V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18V 시스템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 배터리까지 했고 다음 모터 드라이버를 합시다. 사실 모터 드라이버라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쳐보면 이런 식으로 모터 드라이버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터 드라이버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모터 드라이버 시스템들을 저는 사용을 하고 싶었으나 이 팅커캐드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게 이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H브리지 모터 드라이버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하나 사용을 할 거고 이 H브리지 모터 드라이버, 이 L293D라는 이 시스템은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안에서 아니면은 딱히 쓸 일이 없거든요. 시스템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는 enable 1, 2, 1, output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이 녀석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갖고 오시고
자, 이 칩을 사용을 하려면 이 칩을 올려놓을 게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빵판을 하나 가져옵시다. 자, 저는 브레드보드 스몰이라는 빵판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자,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선을 연결하고 코딩을 해서 모터를 돌려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모터는 아까 보여줬던 DC 모터, 예, 이렇게 생긴 DC 모터를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위에서 바라본 시스템이고, 자,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이걸 해보죠. 우리가 이 모터에다가 그냥 전기만 꽂아가지고 한번 돌아가나 봅시다. 먼저 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렇게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18V로 만들고 여기에 모터를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직렬로 연결할 거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플러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가 힘들 텐데 이제 플러스는 레드로 하고 그라운드는 블랙으로 하죠.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눌러보면 자, 모터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죠. DC모터의 큰 특징은 이 DC모터는 사실 뿔마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뿔마를 거꾸로 연결을 해주면 방향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가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그냥 28V 전기를 여기에 꽂아줬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를 0부터 최대 100%의 100%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18V의 전기를 왔다 갔다 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면 또 방향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 모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걸 같이 빠르게 해봅시다.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L293D라는 녀석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따라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빵판 위에 L293D를 넣고 네, 이거 실수했고 이걸 좀 가까이 더 놔둡시다. 자, 먼저 저는 배터리를 연결을 좀 할게요. 일단 직렬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플러스에 그리고 플러스를 빵판의 플러스에다 연결합시다. 그라운드는 빵판의 그라운드. 보기 좋게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라인 맨 왼쪽 라인은 전부 다 18V 예, 플러스 이쪽은 18V의 그라운드로 형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이걸 같이 보면서 좀 하죠. 자, 여기 보이는 이 L293D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좀 가까이 써볼까요? 이 파워를 12V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18V를 쓰고 있는데 이 12V로 옮겨봅시다. 네, 이 부분 이 부분 자, 파워를 12V로 파워는 다 빨간색으로 가죠. 자, 그리고 그라운드를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 줍시다. 블랙
그리고 그라운드는 반대쪽 그라운드랑 같이 연결을 해줍시다. 그리고 또 이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랑 같이 연결을 해줍시다. 그 전기적 에너지를 보면 이 전압이라는 게 그라운드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높이차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18V라는 녀석은 요만큼 있는 거고 아두이노 5V는 뭐 이렇게 돼 있고 해서 그라운드는 항상 공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랑 배터리의 그라운드랑 연결을 시켜줬어요. 연결을 시켜줘서 지금 이 그라운드가 다 하나의 그라운드가 되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지금 모든 그라운드를 다 연결을 같이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해보죠. 지금 그라운드 두 개를 연결을 했고 5V를 연결해 줍니다. 5V는 아두이노에 5V를 연결을 해줄게요. 아두이노에 5V를 연결해 줄 건데 아두이노에 5V는 여기다 연결을 해봅시다. 여기다 연결을 하고 뭐 여기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모터를 볼 건데 모터선은 모터의 네거티브, 포지티브,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모터의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연결할 거예요. 자, 보면은 모터의 네거티브가 여기 있고 모터의 포지티브가 여기 있어요. 자, 모터의 네거티브를 위에서 세 번째에 연결을 합시다. 보면 아웃풋2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거를 모터의 포지티브에 연결을 합시다. 네, 이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 둘 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좀 보기 싫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두이노와 연결되는 건데 DIO 포트 6번을 여기에다 하고 자, DIO 포트 6번을 여기로 보내고 DIO 포트 5번 연결을 하고 맨 마지막 이 녀석을 DIO 포트의 9번으로 연결을 합시다. 저 이 녀석을 옐로우로 하고 싶네요. 자, 됐습니다. 좀 복잡하게 됐는데 조금만 이쁘게 바꿀게요. 여기 조금만 이쁘게 만듭시다. 블랙 요볼트도 조금만 이쁘게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회로는 전부 다 구성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아두이노에 코드를 짜서 모터를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코드를 누르면은 여기에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누르고 컨티뉴를 누르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 아두이노의 시스템이 나오고요. 다음엔 위에서부터 같이 짜보죠. 일단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자, define 아날로그 9번 9번에 연결을 했죠. 그리고 dir 1번에 5 dir 2번에 6 이렇게 핀 넘버를 했습니다. 이제 9번은 우리가 PWM을 출력을 해줄 것이고 5번은 디렉션을 하나 바꿔주는 거 나머지 하나도 디렉션을 바꿔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디렉션이 둘 다 0, 0이면은 멈춰 있고요. 하나가 1, 0이면은 시계 방향, 나머지 하나가 0, 1이면은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얼타임 스트럭처라는 게 있죠. 그걸 위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 줍시다.
no previous release 0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모터 출력으로 내어줄 것을 int u 0이라고 만들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 이제 리얼타임 스트럭처를 위해서 인터벌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러한 녀석을 만듭시다. 이제 이거는 샘플링 피리오드가 2ms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void 셋업으로 들어가서 serial begin 11500 11500에 쓸 거고, 자, 핀 모드 해서 모터 아날로그 아웃풋 핀 모드 모터 dir 1번을 아웃풋으로 핀 모터 dir 2번을 아웃풋으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셋업을 마치고 void 루프로 가죠. 메인 루프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리얼타임 스트럭처 하나 만들어 줍시다. unsigned 롱을 해서 current release or release 고 dt는 current release에서 previous release를 봅시다. 자, 그 다음 dt가 인터벌보다 클 때만 루프가 돌아가게끔 한다. 넣고 맨 마지막 줄에는 previous release가 current release가 되게끔 합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어떤 루프를 넣을 것이냐? 일단 u를 한 100만 넣어주죠. 우리가 이 u라는 게 PWM에서 0에서 255까지 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포트의 아웃풋을 정의를 해줍시다. 아날로그 라이트 저의 아날로그에 u를 넣어준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로 모터의 DIR을 0번으로 해보죠. 한 방향으로 가게. 그 다음은 모터의 DIR2를 1로 가게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하나 해보죠. 모니터링을 해보고 여기에 시리얼 프린트 dt 샘플링 타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샘플링 피리어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프린트 탭 하나 넣어주고요. 다음은 u 값을 한번 보죠. u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뭐 다른 거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프린트 ln 하나 넣고 뭐 넣을까요? 1이라고 그냥 하나 넣어놓읍시다. 그냥 다른 거 뭐 넣을 만한 게 없나? 귀엽네요. 그럼 그냥 이걸 지우고 ln 이렇게 합시다. 자, 됐다. 이 상태로 돌려보죠.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잘 돌아가는지 봅시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unsigned 여기 오타가 났네요.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여기에서 current release가 정의가 안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네, 됐습니다. 자, 모터가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죠. 모터가 돌고 있고 그럼 스탑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200이라는 숫자를 넣어볼까요? 550rpm까지 올라가네요. 550까지 올라가고 자, 그러면 dir에다가 방향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로 나오던 게 지금 플러스로 나오게 되죠. dir에다가 00을 넣으면 모터가 안 돌죠. 라는 유값을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픈 루프로 아까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모터에 들어가는 힘을 바꿔보고 방향도 바꿔보는 걸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0에서 18V는 입력되는 이 볼티지는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주는
신호값 0에서 5V를 바꿈으로써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은 댓글 같은 걸 달아주면 되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모터의 각도를 측정하는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터의 각도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엔코더라는 녀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예요. 엔코더란 무엇인가? 엔코더란 무엇인가? 자, 엔코더를 잠깐 보면 가지고 우리 MS3 들어가 봅시다. MS3 들어가면은 여기에 엔코더라고 쳐보면 인크리멘탈 엔코더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엔코더가 어떤 것이냐 하면 모터 안에 이런 식으로 원판이 하나 생겨져 있습니다. 원판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모든 모터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엔코더가 결합되어 있는 모터를 사야만 이러한 엔코더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끝자락에 어떤 하나의 원통이 살짝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엔코더라고 부르고 이런 거는 엔코더 결합형 모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이런 걸 만들 일이 있어서 모터를 구매를 했는데 모터에 엔코더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걸 샀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전기 신호를 주고 끄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엔코더의 역할은 모터의 각도 측정입니다. 모터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원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멍들이 막 나 있어요. 구멍들이 막 나와 있어서 엔코더가 여기에 빛을 쏩니다. 그리고 이 엔코더는 모터와 축이 일치해서 같이 회전을 해요. 자, 모터와 회전을 하면은 이 빛이 틈에 따라서 신호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층을 하나 더 쌓아서 빛을 하나를 또 쏜다면 이러한 식의 약간의 교차된 형태의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구간별로 지어서 본다면 위에를 A 채널, 밑에를 B 채널이라고 할게요. 이 구간에서는 A는 1, B는 0. 그 다음은 1, 1, 0, 1, 0, 0.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네 가지의 패턴이. 자, 그럼 이렇게 1011, 01, 00의 숫자로 둔다. 자, 그러면 이거는 클락와이즈다. 반대로 돌면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다 라는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펄스들이 몇 번 읽혔냐에 따라서 이게 각도가 얼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엔코더를 구매할 때 알 수 있는데 뭐 500펄스짜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뭐 1000펄스라는 게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당 몇 펄스를 읽게 될 것이냐. 만약에 500펄스라고 하면은 360도를 500펄스로 읽는다는 것이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자, 메모장을 켰네요. 메모장이 아니라 계산. 60을 500으로 나누니까 0.72도까지 측정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런 거를 레졸루션 또는 분해능, 정확도 등으로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걸 알게 되어 이게 엔코더의 특징이고 왼쪽의 그림을 조금 더 같이 보면 왼쪽의 그림처럼 A랑 B상이 있고 이러한 페이지에 따라서 카운터 클락와이즈와 클락와이즈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이 MS3 블로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옛날에 메카트로닉스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엔코더에 대한 간단한 지식은 알게 되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또 계속 돌고 있었네요. 자, 우리 엔코더를 어떻게 연결할지 한번 봅시다. 엔코더를 연결하는 방법은, 자, 이 그림을 따라서 해보면 돼요. 엔코더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A, B 채널이 있어요. 자, 보면은 엔코더 파워, 엔코더 채널 A, B,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우리는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아두이노의 5V 그라운드 DIO 2번, 3번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같이 해보죠. 먼저 엔코더의 파워는 5V에 연결해 줄 건데 우리가 여기를 5V로 설정을 해놨죠? 5V에 연결을 해주고 엔코더의 그라운드는 똑같이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코더의 A 채널은 DIO 2번에다 하기로 했죠? DIO 2번에다가 끌어다 줍시다. DIO 2번에 이렇게 끌어다 주고 엔코더 B 채널은 DIO 3번에다가 끌어다 줍시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짜보죠. 이제 엔코더를 짜는 시스템은 조금 복잡한데, 이거 조금만 써보죠. 엔코더를 짜는 시스템은 우리가 interrupt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아두이노에만 약간 국한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엔코더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두이노의 경우는 interrupt 또는 poll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polling은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 interrupt를 사용하는 방법만 같이 해볼게요. 이제 이거에 대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엔코더를 사용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짜면 된다 라고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짰던 코드에 몇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define pin A 2번 define pin B 3번. 자, 이건 우리가 연결한 2번, 3번에 대한 핀 넘버를 할당을 준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읽혀오는 신호를 놀라티우 롱 POS라는 녀석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건 엔코더의 펄스 다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넣으면 되고 자 이제 보이드 셋업으로 들어가서 핀 모델을 만들어 줄 건데 핀 A가 인풋인데 여기에 인풋 풀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인풋 풀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핀 B로 하고 이것도 여기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인터럽트 0, 두 엔코더 A 그리고 change 같이 pitch 인터럽트 1번 두 엔코더 B 하고 change로 놔두면 됩니다. 사실 이게 풀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세요. 자, 그라운드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센서 신호를 본다고 합시다. 자, 스위치 신호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5V가 들어오고 이 스위치 신호를 우리가 DIO 포트로 받는다고 합시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을 때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전기적인 문제로 여기에 스위치가 닫히면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닫히면 5V가 흘러서 5V가 들어가야 이 DIO 포트가 스위치가 닫혔구나라고 하는데 가끔씩 정기적인 이유로 얘가 3V, 2V 이렇게 5V가 아닌 신호가 들어가게 돼서 실제로 스위치가 늘렸는데 이 DIO 포트가 인식을 못하는 그런 일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앨 주냐라고 할 때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을 하나 달아줍니다. 이제 이런 거를 풀 다운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저항과 DIO 포트 사이에 스위치가 있고 5V 쪽에다가 저항을 달아준다. 이거는 풀업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거를 풀업 풀다운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있었던 5V가 아닌 다른 신호가 들어갈 때를 방지를 해줍니다. 자, 이제 풀업과 풀다운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검색을 해주길 바래요.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인풋 풀업이라는 거는 지금 이 풀업 레지스터를 다룬 그런 형태를 의미하고요. 실제로는 엔코더를 다룰 때 실제 아두이노에서는 인풋 풀업이라는 게 없어도 되고 그냥 인풋만 갖고 해도 되는데 이 팅커캐드 안에서는 이 인풋 풀업이라는 것을 꼭 써줘야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포즈를 이 안에 보이드 루프 안에는 안 쓸 거고 바깥에다 쓸 거예요. 보이드 to 엔코더 A 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긴데 제가 드리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이게 좀 오타가 많이 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라면은 핀 A의 디지털 리드가 1번일 때 핀 B가 0번이면 POS를 줄여라. 아니면은 늘려라. 만약에 핀 A가 0번이면 일 때 핀 B가 1이면은 줄여라. 아니면 늘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엔코더의 펄스가 진행되면서 읽을 수 있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냐 클락와이즈냐 또는 이게 몇 펄스가 읽혔냐에 대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코드로 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터럽트라는 것은 메인 루프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메인 루프가 돌고 있을 때 이 메인 루프에서 이 펄스를 측정하는 것을 같이 이 안에서 돌리고 있으면은 메인 루프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메인 루프의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 안에서 엔코더를 읽고 있으면 메인 루프의 속도가 떨어져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서 루프를 돌리되 이 엔코더의 펄스가 바뀔 때 우리가 딱 읽고 싶을 때만 루프가 돌아서 메인 루프의 신호를 전달해 주도록 하자라는 것이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가 영어 한글로 바꾸면 방해잖아요. 메인 루프가 돌 때 잠깐씩 방해하면서 살짝 넣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인터럽트가 너무 많으면 메인 루프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대신에 이 안에서 엔코더의 펄스를 읽는 것보다는 덜 느려진다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은 자, 인터럽트 엔코더 아두이노라고 구글 또는 네이버에 쳐보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우리가 POS를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POS라고 쓰니까 POS를 전달을 해줄 건데 POS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죠. DT에서 POS가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에러가 없다면 잘 돌아갈 텐데 돌려보죠. 네, 돌아가고 자, 우리가 아까 모터에 0하고 0을 넣었죠?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1이라는 숫자를 넣어봅시다. 자, 돌려온 모터로 돌아가고 시얼 모니터에서 자, 이렇게 엔코더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핑글핑글 돌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 1번, 0번을 넣고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돌죠. 자, 방금 혹시나 조금 예민한 학생들은 봤을 거예요. 스타 시뮬레이션 들어갔고 나는 6값을 200을 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측정이 되지?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세히 보면 스타트 했을 때 RPM 올라가는데 빠르게 안 움직이죠. 자, 이거는 전기적인 이유인데 코드는 잠깐 끄고 우리 여기서 멀티미터라는 걸 하나 갖고 옵시다. 멀티미터는 전기를 측정해주는 간단한 장비예요. 이제 이거를 빨간색은 바로 옆에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주고 반대쪽은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줍시다. 자, 레드, 블랙.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해보면 배터리의 전압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올라간 이상부터 모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의 전기가 딱 켰을 때 바로 이 18V라는 전기를 내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이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바로 모터를 돌리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전기를 킨다. 이제 전기 메인 스위치죠. 메인 스위치를 킨다. 켰고 조금 후에 전기들이 이제 올라오죠.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상태등 또는 LED 같은 것을 달아서 이제 상태등이 ON이 됐는지를 봐요. 이제 그 말인즉슨 전기가 통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부터 내가 버튼을 누르면 시작한다. 버튼을 누르면 시작.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몇 초 기다려서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지금처럼 바로 전기가 들어오면서 모터가 계속 켜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LED가 켜지고 LED가 켜진 걸 확인한 뒤에 내가 UI의 버튼을 눌러서 모터가 시작되게끔 하던지 그런 식으로 실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모터가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우리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은 잘 읽히죠. 이런 식으로 엔코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돌아야 한 바퀴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실제 같은 경우는 모터가 있으면 모터의 전기를 꺼놓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인데요. 손으로 그냥 직접 한번 돌려봅니다. 한 바퀴 돌려서 엔코더 펄스가 이제 360도에 대해서 몇 펄스 나오는지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시스템은 조금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작해가지고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 타이밍 보고 딱 보는데 한 640 정도로 도네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RPM을 너무 높여놔서 그런 건데 RPM을 조금만 줄여보죠. 165 정도로 줄여놓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이게 한 바퀴가 천천히 도는데 한 바퀴가 도는 걸 보고 자, 한 이 정도 돌았죠? 이렇게 일단 눈대중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팅커캐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바퀴 한 2,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앵글이라는 변수를 하나 놔주고 앵글 이건 롱으로 하겠습니다. 좀 긴 숫자가 될 것 같으니까 롱으로 해서 이 메인 루트 안에다가 앵글은 포스에 곱하기 360 나누기 그러니까 2,500이었죠? 이렇게 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이 앵글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스타트하고 앵글이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 때쯤 지금 세 번째 라인이 앵글인데
한 바퀴 돌 때쯤 360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앵글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엔코더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두이노로 엔코더 신호 받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피드백 제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부터 조금씩 어려워질 건데, 우리 이번 수업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께 실습을 하는 식으로 3학점을 채워봤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번 주부터는 3시간의 수업을 계속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수업, 지금의 수업 같이 하면서 약 1시간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이 1시간 정도의 수업 동안 여러분이 이걸 같이 했을 거예요.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습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수업을 보면서 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수업을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편집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의 과제는 일단은 이 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 페이지 쓰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 왼쪽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해보고, 이거에 대한 과제는 굳이 내진 않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실습을 해보는 거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터를 받았을 때 실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아두이노의 코드, 회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짤 수 있게 만들 거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 과제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저희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게요. 거기에 한 페이지짜리 모터에 대한 조사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AC 모터, DC 모터, BLC 모터의 정의와 특징을 뭐 자유로운 형태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글, 워드, PDF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시뮬레이터로 모터의 피드백을 하나 할 거고요. 자, 모터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어 시간에 배웠죠. CG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이제 이 모터니까 모터는 앵글, 세타죠. 세타의 디자이얼드와 세타, 이제 세타는 엔코더로 측정한 값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6값을 내줄 건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6값을 그냥 뭐 200, 100 이렇게 오픈루프로 제어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6값을 에러를 받아서 PID 제어를 해서 6값을 내어줘서 이 세타 디제이얼들을 잘 따라가는지를 볼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 할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하나 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아두이노로 모터를 제어하는 것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 제어적으로 이론을 짜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실험과 검증에 대한 것이 아두이노와 모터를 사용하는 실제 실험 부분이고, 이 이론과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매틀랩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건데,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방금 했던 피드백 제어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임피던스 제어를 위해서 중력 보상과
마찰 보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것들은 다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중력 보상이랑 마찰 보상은 간단하게 무엇이냐고 보면은 이러한 펜듈럼이 있고 이제 여기에는 모터가 달려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이러한 시스템인데 여기 모터가 회전을 하면 펜듈럼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 여기에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있을 거고 여기에 중력이 걸리겠죠. 이 시스템에 대한 중력항 그리고 여기에 마찰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마찰 부분들이 생길 건데 간단하게 이거를 식으로 쓰면 뭐 ml 제곱 사인 세타에 아니죠. 다시 할게요. ml 제곱 세타 더블다 더하기 mgl 사인 세타 더하기 어떤 마찰 토크가 하나 있을 거고 모터에서 오는 토크가 있겠죠. 자, 이런 식에서 제가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힘을 줬다고 할 때 얘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손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서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모터가 중력을 이겨줘야겠죠. 모터가 이 중력에 해당하는 힘을 없애주는 이게 중력 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이 펜듈럼을 잡고 펜듈럼을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모터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어떤 저항이 없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모터의 힘으로 마찰을 없애줘야겠죠. 이게 마찰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매틀랩으로 해보는 걸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또는 사이버 캠퍼스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